4월 2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영국 BBC의 중국 특파원 존 서드워스가 중국 당국의 압력과 위협을 받고 중국을 떠났으며 타이완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9년 동안 중국에 주재하며 일찍이 신장 지역 위구르인의 인권 문제를 보도하여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 남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베이징을 떠났으며 사법경찰이 공항까지 따라와 수속을 밟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자기가 기자증을 연장해 주려고 했더니 이미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서드워스의 보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의 기자 150명이 페이스북에 연서하여 포르투갈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중국과 포르투갈 협정의 실행 현황을 감독하고 마카오의 제도가 50년간 변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개 서한을 보내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마카오 TV 방송국이 보내온 문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문서의 내용은 언론은 애국주의에 따라 중국과 마카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확산시킬 것을 요구하며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소식과 의견을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기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업무 규정을 공포했다고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규정은 총 8장 37조로 당위원회 정법위원회의 설치, 지도관계, 직책, 결정과 집행, 근무지도, 감독 및 책임 등의 분야를 포괄합니다. 정법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지도와 관리하에 정법 업무 기능 부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당대 군의 절대 영도, 전쟁 준비에 대한 집중, 법치주의, 문제의 방향 및 레드라인에 대한 생각을 견지하며 군복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며 정치 공작 부문을 편성한 연대 이상 부대와 연대 이상 직위에 당위원회 정법위원회를 보편적으로 설치하여 상하를 관통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1, 4분기 중국 전국의 50개 도시 지방정부에서 매각한 토지가 7,020.99억 위안으로 동비 대비 26% 증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하이가 토지 매각 금액이 900억 위안을 넘어 최고였고, 항저우가 그 다음으로 700억 위안을 넘겼으며 광저우가 300억을 넘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우시가 가장 크게 늘어 동비 대비 5,292.97%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이 외화의 위안화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 유출을 허용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수지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28일 미국 외환당국이 발표한 국제수지 수정 전망치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예비자산을 제외한 2020년도 적자는 778억 달러로 당초 2월의 전망치인 1759억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차이신이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PMI 지수가 지난 3월 50.6%로 나타나 2월의 50.9%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MI는 11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PMI 지수와 차이신 PMI의 발표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번 3월 PMI의 경우 중국 정부 발표와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로는 3월 PMI 지수가 51.9%로 전월 대비 1.3%나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에드와르도 세베린의 B캐피털 그룹이 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파트너인 데이지 차이를 영입해서 중국에 진출합니다. 차이는 홍콩에 10여 명의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의료, 금융서비스, 교통 분야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기술 스타트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세브린이 2015년 전 베인캐피털의 라지 갱골리와 함께 설립한 B캐피털의 제너럴 파트너로서 차이는 젊은 벤처의 글로벌 입지를 넓히는 것을 돕는 일을 맡을 것입니다. 중국의 안면 식별기업 맥비 테크놀로지가 정치적 이슈로 인한 재무적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는 홍콩에서의 상장이 미국의 제재의 영향으로 실패하고 이번에는 상하이 증시의 상장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기대 금액은 이제 차이가 클 것입니다. 매출의 64%가 중국의 공안 부처인 이 회사는 소위 중국의 4마리 AI 드래곤 중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수익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지출되면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순손실이 1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중국에서 뮤추얼 펀드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사모펀드 사업부의 인가를 반납했습니다. 블랙락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 처음으로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중국 내 뮤추얼 펀드 부문을 설립하는 데 성공해서 창업 준비 6개월이 주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 산업을 외국 기업들에게 전면 개방했고 블랙락,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뉴버거 버먼, 슈레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의 뮤추얼 펀드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사가 147개에 달하고 뮤추얼 펀드 상품이 8,202개에 달하여 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말씀드립니다. 일부 타이완 매체들은 블랙락의 사모펀드 인가를 반납한 것은 사실은 아케고스 캐피털 투미에서 보듯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이상 홍콩은 미국에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영 공동선언과 홍콩의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어기고 홍콩의 고도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해체해왔다고 매년 의회에 보내지는 국무부의 홍콩 정책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